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봬요.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셨네요. 그렇죠. 새로운 마음으로. 네. 이번 다가오는 이 2분기에는 네. 굉장히 또 좋은 수익을 내보고자 저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머리를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김태성 전문가입니다. 방송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뵙지만 노란톡 방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계좌를 관리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참여 방법 잘 확인하셨죠?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반적으로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세였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 지수의 흐름과 수급의 흐름이었고 또 이제 선물 옵션 동시환기, 쿼드러블 데이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자꾸 이제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어제도 시장이 안 좋았는데 오늘도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또 걱정이 많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오늘 장 마치고 나서 전반적인 시장 종합 현황을 지금 띄워놨는데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수급 현황들이 있습니다. 자, 수급 현황을 보면 개인과 기관은요, 오늘은 매도 포지션, 즉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매도를 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금액의 이 주식을 사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 그동안에 어떠한 종목을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반도체 IT를 살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대 넘는 강세, 그리고 동일한 날 SK하이닉스가 3% 이상의 강세를 보이는 것은요, 굉장히 강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1위부터 15위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 오늘은 이 LG화학, 삼성 SDI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그래도 파란색 색깔이 조금씩 보이죠. 그죠? 파란색 색깔이 좀 보이죠. 알테오젠은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일단은 제외를 하더라도 HLB, 시젠, 딱 이름만 들어도 제약바이오 안에서 종목별로의 이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은 굉장히 강했지만 HLB라든지 시젠과 같은 또 제약바이오는 약하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종목별로 선별적인 장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당연히 에코프로비엠, 자 7% 올랐습니다. 저게 뭐죠? 전기차 2차 전지죠. 당연히 코스피 대장주인 LG화학과 삼성 SDI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니까 코스닥
그 다음 타자 2등 주격인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강한 기운을 냈었던 것은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질문이 있어요. 오늘 네.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가 집계됐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수급이 조금 들어왔어요. 어제부터. 근데 이 영향이 뭔가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테크주들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테크주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IT를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시장만 볼 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미국의 지수가 바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그동안에 미국의 3대 지수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지수가 있어요. 네. 이 세 가지 지수 중에 기술주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나스닥 지수인데 네. 자, 나스닥 지수가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을 때 다른 두 지수는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을 3대 지수가 괴리율이 굉장히 컸다라는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그동안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 과감하게 돈을 좀 끌어다가 투자를 했던 빅테크주들이 당연히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금리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만 뭐 수십 년 만에 수백 년 만에 금리가 움직인 게 아닙니다. 분기별로 매 반기별로 항상 있었던 일인데 그동안 뭐 호재라든지 악재라든지 특별한 뉴스가 없다 보니 이번에 이 금리를 너무 부각했어요. 이슈몰이를 했어요. 그러니 뭐 금리가 이동한 게 굉장히 큰 시장이 엄청나게 뭐 악재다, 뭐 호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단순히 금리에 따른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빠르게 회복을 했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IT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조정이 강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의 기회로 찬스로 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내일 시장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상승합니다. 네, 오, 상승합니다. 네. 자, 이유는 지금 이 미국 선물 지수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선물 지수가 벌써 이제 1.5%,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을 때 미국의 선물 지수가 벌써 1.5% 올랐습니다. 뭐 선물 지수가 지금 1.5% 올랐다고 해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까지 1.5% 오를 것이냐? 뭐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0.5%도 아니고 1.5%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강한 상승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될 부분 3대 지수 중에 1.5% 오른 게 바로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네. 자, 나스닥은 기술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나스닥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지수의 상승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서요. 저는 오늘도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어느 정도의 이 차익 물량은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차익 물량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일중 흐름을 좀 크게 본다면 여전히 오늘과 함께 내일도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지수도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도 상승장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레포트로 보는 주식 세상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뭐 오늘의 특징주를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특징주라고 한다면 오늘 사실 하락한 종목을 찾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잘 나간 종목들 중에 우리 이제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 종목을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그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제 빅히트라는 종목을 빅히트.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자, 작년에 빅히트가 상장을 했었습니다. 자, 빅히트가 상장을 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것은 그 당시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대부분이 따상이라고 하죠. 맞아요. 상장한 날 바로 상한가로 안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어요. 특히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빅히트는 정말 신규 상장하는 이 시장에서 가장 대어다. 공모주 대여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빅히트 상장할 때부터 상장하기 전 이미 2, 3년 전부터 빅히트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빅히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상장한 날 어떻게 됐죠? 따상은 정말 몇 초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이 좀 나왔는데 자, 빅히트가 조정을 보였던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빅히트라는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관련주들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넷마블도 바닥권 대비 뭐 몇백 프로 올라온 상황이었기에 관련주들이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에 빅히트가 상장한 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실망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약 6개월 동안의 지금 횡보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조정시마다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왜 그러냐? 자, 빅히트 이 빅히트라든지 SM,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사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불확실성을 보여줬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그 소속사, 기획사 입장에서는 매출적으로도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비대면, 뭐 너튜브라든지 이런 OTT 채널을 통해서 흥행몰이를 또 한 번 했고 그로 인해서 대규모 공연은 안 하더라도 실적은 그래도 계속해서 양호해지는 그러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던 이 엔터테인먼트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엔터 3사 거기에 이제 빅히트까지 대형 엔터 4사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종목군들 오늘 제가 이제 빅히트를 가지고 왔지만 다른 종목들 YG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JYP 여전히 우리가 조정시마다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여전하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최근 들어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이 투자자분들도 내가 선호하는 연예인이라든지 관련 영상을 볼 때 너튜브 많이 찾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OTT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에 저는 지속적으로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빅히트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죠? 소속 가수가 방탄소년단밖에 없는 게 아니냐.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혀왔어요. 그런데 상장하고 나서 지금 발빠르게 영향력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이것저것 힙합 레이블도 뭐 인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연기자, 가수 막 이렇게 이제 많이 뽑는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빅히트 관심 있게 봐야 될 지금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네. 이 종목, 이 섹터를 오늘 빼놓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겠네요. 삼성 SDI. 자, 삼성 SDI, LG화학을 말씀드리기 전에 무슨 기업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바로 테슬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자, 테슬라가 이번 달 들어오면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20에서 25% 빠졌는데 저는 이 테슬라가 빠진 이유에 여러분들이 한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테슬라가 왜 빠졌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많이 올라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테슬라가 그동안에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 다른 완성차 기업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현대차, 현대차죠. 기아차, 네. 그렇죠? 뭐 유럽과 미국으로 따지면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드 이러한 완성차 기업들도 전기차를 생산하다 보니 이제는 테슬라가 예전만큼 영향력이 네.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조정의 이유는 테슬라에게만 악재이지만 저는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에게는 굉장히 호재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그만큼 전기차를 생산해내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라는 것,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테슬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기차는 테슬라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제는요,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시기이기에 그동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 중소형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뭐 NS, 인지컨트롤스, 스카이 ENL, 뭐 캠트로스, 뭐 한우시스템 이러한 기업들도 충분히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지금 찬스가 아닌가 한번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삼성 SDI 제가 차트 한번 띄워볼게요. 네. 자, 삼성 SDI 흐름을 보게 되면요. 테슬라와 같이 밀렸어요. 그죠? 테슬라가 밀렸을 때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주들도 많이 밀렸어요. 하지만 어제, 그제 바닥을 딱 잡아주고 오늘 저렇게 강한 상승을 해줬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80만 원을 돌파하러 올라오는 힘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가 이렇게 방향성을 돌렸다면 당연히 2차 전지 관련 중소형주 테마주들도 충분히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바 여전히 바닥권 대에 많이 올라왔지만 물려 계신 분들 좀 많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종목 상담 얘기 들어보면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LG화학이랑 삼성 SDI. 아니 이렇게 바닥권 대비 많이 올라왔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손실권인 종목으로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돌리는 힘 그리고 내일 한 번 더 거래량이 붙어서 삼성 SDI나 LG화학이 올라와 준다면 이번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자, 포스코입니다. 자, 우리나라 2대 지수, 코스피 코스닥이 사실 이제 1월 말부터 3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은 마찬가지예요. 네.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한 약 1개월 반 정도, 한 40거래일 정도 이제 횡보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라기보다는 조정 시에 보유 종목들을 좀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포스코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면 포스코는요, 철강 제품을 만드는 기업, 표면적으로는 철강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지만 주식시장에서의 포스코는 경기 민감주의 가장 큰 대장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기 민감주란 건 뭐죠? 경기가 잘 돌아가면 같이 올라가는, 같이 성장하는 테마이고 경기가 좋을 때 가장 빠르고 강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겁니다. 자, 포스코, 경기 민감주가 지수가 지지부진하면서 흘러갈 때 어때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그동안 바닥권 대비 빠르게 올라왔기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나 경기 민감주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지금의 조정은 더 올라가기 위한 쉬어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수가 쉬어갔을 때 이 포스코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간 것을 저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왔고요. 또 이제 최근에 한번 좀 갭이 있었죠. 갭하락이 좀 있었어요. 최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어제였죠. 네, 어제. 어제 이제 개파락이 있었는데 이 해당 산업에 대한 악재라기보다는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피로도 그리고 중국 이 철강 선물 상품이 좀 급락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대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철강 관련 이 선물 지수가 좀 급락을 했기에 조정이 나온 거지. 여전히 경기 민감주들.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자회사들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의 핵심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빅히트,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까지 세 종목은요. 저는 조정시마다 올해에는 꼭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공략해볼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세 종목의 차이점이 뭐냐? 포스코, 삼성 SDI는 바닥권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빅히트는 뭐죠?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투자의 전략을 이 컨셉에 따라 좀 바꿔야 되겠죠. 뭐냐? 빅히트는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분할로 매수를 하면서 평단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삼성 SDI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에 기록했던 저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 이번 주에 기록했던 약 62만 원대 이 하단 가격이 손절선이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밑으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내려오게 된다면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이번 주에 기록했던 하단만 깨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삼성 SDI, 포스코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지만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참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고 또 이제 이러한 종목들 이야기하면서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은데 참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은 노란톡 메신저에 제가 해드리도록 할 테니 지금 핸드폰 바로 켜보세요. 저희 김은성 MC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톡 메신저에 어떻게 오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빠르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매번 유익한 시간 알려주시니까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목요일입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시간인가요? 네, 일단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히든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사실 지금 뭐 굉장히 했던 이야기들, 또 봤던 종목들만 여러분들도 저 아니면 다른 매체 아니면 다른 뭐 신문에서,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게 반도체 IT, 그리고 또 2차 전지, 네. 이 이야기들은 계속 아마 들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하기 싫었지만 결국엔 했어요, 또 오늘. 네. 그죠?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자, 그런데 그러한 종목군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는요, 그 섹터를 제외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섹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섹터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제가 섹터를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그 네. 섹터에 대한 오늘은 레포트를 제가 잘 맞춰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유통업체들을 한번 지금 유통주.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유통업체 하면 지금 크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유통업체, 백화점들 있잖아요. 백화점도 있죠. 네. 그리고 홈쇼핑도 있고. 홈쇼핑도 있고, 네. 온라인에서는 또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 계속해서 네. 엄청나게 큰 외형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미국까지 가서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은 상장을 그렇네요.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유통업체들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부합하는 종목군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김선 MC가 말한 종목군들,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네. 또 네이버라든지 이러한 홈쇼핑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네이버 지금 사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제가 저 머릿속에서 찾아보니까 들으면서 그건 제외하고 있어요. 일단 찾아보니까- 현대백화점은 아니겠구나. 네, 찾아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있죠. 자, 네. 롯데쇼핑, 이마트, 신세계, NS쇼핑, 뭐 현대백화점. 그런데 이 여기는 종목이 답이 아니더라도 없어요. 또 있더라고요. 네, 또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종목이 실적이 안 좋았다면 오늘 안 가져왔겠죠. 네. 실적을 다 찾아봤더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이유에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쭉 찾아볼게요. 네. 자, 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14년 이마트 신세계 그룹은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사업 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시행했다고 해요. 자, 이마트와 신세계 그룹은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어필했던 게 바로 SSG닷컴입니다. 네. 오프라인 대형 매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온라인 매장의 급속도로 2014년도부터 빠르게 침투해 왔고 그로 인해서 영향력이 지금 굉장히 커졌죠. SSG닷컴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만큼 이제 우리 실생활 또 많이 쓰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SSG닷컴에 대한 우리가 인지는 할 정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SSG닷컴과는 좀 다릅니다. 반대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에 조금 더 힘을 쓴 기업이에요. 자, 힘을 쓴 기업이에요. 쭉쭉쭉쭉쭉 이어가면 여기 밑에 보면 뭐 여전히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의기심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요. 아, 의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는구나. 자, 그러나 혹시 그럼 백화점주인가요? 백화점도 아니고. 이 중에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네. 백화점은 좀 제외를 할게요. 아, 네, 네, 백화점 제외를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자, 이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커질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이 섹터, 유통주 안에서의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섹터를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주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자, 오프라인에서 지금 가장 핫한 것은 현대 더 서울이죠. 네. 가보진 못했지만 여의도에 크게 네, 되잖아요. 가보진 네. 못했지만 제가 있는 사무실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도 가보질 못해요. 사람들이 줄을 너무, 쭉 서 있어서 네. 가보질 못합니다. 하지만 줄을 서서 볼 만큼 지금 굉장히 흥행몰이를 하고 있고, 그죠? 오프라인 매장. 자, 온라인 매장으로 가보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 뭐죠? 방금 말씀드렸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굉장히 크고 빠르게 외형 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또 이마트와 신세계의 SSG닷컴처럼 온라인 쪽보다는 예상외로 또 오프라인 쪽에 집중하는 이 기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현대백화점도 사실 저도 의외였어요. 아니,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시국에 다들 비대면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네. 또 경쟁사들은
오프라인의 지배 구조를 쫙 줄이고, 그죠? 인력들도 줄이고 매장 수도 줄이고 온라인에 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여의도 한복판에 오프라인 매장을 탁 런칭을 큰 한. 규모로. 네. 그죠? 굉장히 큰 규모로. 근데 그게 또 성공몰이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아, 현대백화점처럼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편견을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편견을 깨야 되겠구나. 주식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편견입니다. 자, 그러한 편견이 뭐냐면 저는 사실 작년 3분기, 4분기에 제 스스로 가장 많이 반성하는 게 뭐냐면 LG전자가 상한가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너무 쉽게 나타났었죠. 네. LG전자 상한가 가고 SK하이닉스 두 자릿수 상승하고 또 시총 상위 종목들 LG전자뿐만 아니고 뭐 10%, 20% 넘게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좋은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백화점이 딱 여의도에 런칭하는 것을 보고 아, 이 섹터에 이 기업에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 편견을 하루빨리 깨야 되겠다.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이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종목을 좀 전달 드리고 싶어서 이 산업을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마트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그 전에도 이미 실적에 대한 부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이마트가 실적에 대한 부진이 있었던 게 뭐죠?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를 하는 층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장 수는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마트의 경쟁 상대, 홈땡땡, 그죠? 롯땡땡, 이러한 마트들이 한 동네에 다 있습니다. 웬만한 중소도시에 가보면 동네에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수 대비해서 매출이 많이 안 나오니 매출 실적에 대한 부진으로 주가가 밀렸어요. 거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직격탄을 딱 맞아버렸는데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였습니다. 그 위기에 바로 SSG닷컴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투자를 했던 온라인 쪽의 외형 성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다시 올라왔네요. 그렇죠. 최근에는요.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 SSG닷컴에 대한 매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마트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이마트라는 주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요.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이후에 체질 개선이 된 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전에는 온라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관심도만 있었어요. SSG닷컴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이마트를 봤을 때는 SSG닷컴에 대한 실적보다는 오프라인 매장 실적 부진을 더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오프라인 매장보다도 바로 이 온라인 매장에서의 매출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도요. 예전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조금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마트에 이어서 네이버도 한번 볼게요. 네이버. 사실 저도 참 반성하는 게 저한테 네이버는 언제나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네. 언제나 저의 1순위는 네이버냐 카카오냐를 물었을 때 카카오였어요. 왜 그러냐? 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네. 하지만 노란톡은 항상 이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나에게 조금 더 친근한 또 내가 항상 자주 이용하는 이 브랜드를 선호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브랜드가 저는 네이버보다 한 수의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사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궁금한 일이 생기면 네이버 초록창에 물어봐라. 그러한 네.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네이버에 안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너튜브를 통해서 네. 그냥 검색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고 싶을 때 예전에 네이버를 통해서 지식인을 검색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너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게 더 빠르고 정보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는 계속해서 성장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지금 한계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광고 쪽과 바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인데, 자, 이커머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이전에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항상 코로나19 이전에는 네이버를 이야기했을 때 라인 메신저와 노란톡 메신저의 비교만 많았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갑작스럽게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에 단연 선두 주자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게 이제 이 업체들, 기업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로도 이제 물건을 사고 팔 수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이 플랫폼으로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볼게요. 코로나19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저게 벌써 4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러한 모습이 됐죠. 특히 이제 여기에 라이벌이라고 하는 카카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액면 분할까지 한다면 네이버가 액면 분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경쟁사가 액면 분할하면서 상승을 한다면 같은 동일 섹터에 묶여 있는 네이버도 충분히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마트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렇게 이미 올라간 종목은 아니에요. 이미 올라간 종목은 아니고 이제부터 이들을 이어서 같이 올라갈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찾아온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리지만 항상 이제 제가 방송 끝나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략 포인트,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냐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서 한다고요? 자, 노란톡 메신저에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핸드폰을 켜시고, 기존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계속 보셨다가 참여를 할까 말까 하셨던 분들은 지금 핸드폰 켜시고 지금 저희 김은성 NC께서 이야기 드리는 대로 노란톡 메신저로 한번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흥미진진한 퀴즈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저 혼자서는 맨날 못 맞추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노란톡 방에서 많은 도움 주시면서 저와 함께 정답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대충 정리해보자면 유통주들 중에서도 오프라인 사업에 집중하는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일지 실시간 채팅방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다른 힌트도 주세요.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레포트를 보기 전에 힌트를 먼저 하나 드릴게요. 네, 또. 네. 요새 오다 보면 건물 하나에 꼭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건물 2개 중에 하나는 꼭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가게들 중에 하나인데, 성형외과요? 아니에요. 성형외과는 아무래도 이렇게 서울 중심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고, 이 기업은요, 이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마트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외곽 지역을 가더라도 네. 그래도 한 블럭에 하나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유통 커피숍? 커피숍도 굉장히 많죠. 커피숍도 굉장히 혹시 많은데 많은 체인을 거느리고 있는 커피숍의 주인가요? 일단은 많은 체인을 거느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많은 체인을 거느리고 있는 체인점. 산업이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네. 땡땡땡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우선 땡땡땡 부분입니다. 자, 이 땡땡땡이 정답이에요. 답답해요. 땡땡땡의 지우고 싶어요. 안정적인 네.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점포 출점을 통한 점포.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점포가 많아야 이 기업은요, 수익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네. 자, 점포 많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미용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커피숍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여러 음식점도 이제 그렇고, 뭐 네, 음식점도 다 그렇고 많아요. 프랜차이즈도 많지만 한 블럭에 하나씩은 꼭 있는 기업입니다. 혹시 음식을 파나요? 그렇죠. 음식도 팔죠. 음식도 팔아요? 네, 음식도 팔죠. 더 어려워졌는데. 자, 이렇게 네. 쭉쭉쭉쭉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아래 보면
왜 이제 이 해당 점포가 이제 올라갈 것이냐? 인구당 적정 점포수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지만, 그리고 또 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른 소비 분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 점포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 은퇴를 하신 분들이 창업을 하시는 가장 많은 그 가게 중에 하나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은퇴를 하신 분들이 이 손쉽게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은퇴하신 분들 보통 치킨집 많이 차리시던데요. 치킨집도 많죠. 네. 네, 치킨집도 많은데 항상 치킨집 근처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네. 치킨집 근처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렵네요. 자, 이게 뭘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자, 해당 점포의 수가 지금 당장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아닙니다.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늘어나 있는 상태지만 최근 들어서 이 점포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최근에 무슨 변화가 있었죠? 코로나요? 코로나가 있었죠? 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뜬금없이 수혜를 받는 기업과 가게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배달업체. 배달업체? 네. 배달업체도 있을 수 있죠. 맞을 수 있죠. 하지만 배달업체보다도 저는 이 산업, 이 기업을 좀 골라야 되는 게, 네. 일단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터졌어요.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반응을 안 했어요. 자, 네.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급등세 이제 보였네요. 최근에 거래량 들어왔고 조정 잠깐 또 나오다가 조정받고 이제 있네요. 다시 2차, 3차 파동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산업입니다. 뭘까요?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기업 이름은 가렸지만 이게 4,000원에서 5,000원, 4,000원에서 4,500원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7,000원까지 갔다가 거래 없이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산업입니다. 이 산업. 근데 이 산업을 이야기를 하면 네. 이 기업 이름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번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말씀을 드릴까요?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자, 답답해요. 그러면 해당 네. 산업은요, 바로 편의점 산업입니다. 편의점. 네. 편의점 그러면 진짜 후보가 GS 편의점이랑 그렇죠. CU. 네. 그리고 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관련주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찾으시면 돼요. 자, GS 리테일, 이마트, BGF 리테일, 유성TS, 롯데지주. 이 중에 답이 있어요? 답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자, 5종목의 후보가 나왔는데 이마트는 일단은 아니고.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이마트 지우입니다. 유성 TNS 지우입니다. 자, 롯데 지주 지우입니다. 롯데 지주는 왜 있는 겁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롯데 지주 지우입니다. 자, 그러면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롯데 지주도 편의점을 한다 그러네요. 자,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자, 일단 편의점주들이 왜 최근에 코로나19 터지면서 그렇게 수혜를 많이 받았느냐? 자, 우리나라 10시 이후에 움직이지 못하게 했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되는 직장인분들이 시간이 늦으면 마트에 가지 못하고 어디 가서 장을 많이 봤나 봤더니 바로 편의점에 가서 굉장히 많은 소비를 했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편의점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블럭이 하나씩 있을 만큼 점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점포수가 듣고 보니까. 많기 때문에 그 점포들이 모두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잘 되는 점포도 있을 뿐더러 잘 안 되는 점포가 있는데 점포수가 너무 많다 보면 같은 브랜드에 있는 편의점도 한 블럭에 하나씩 있는데 경쟁사 브랜드의 점포까지 한 블럭에 하나씩 있으면 한 블럭에 거의 이 편의점이 3-4개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점포수에 대한 과대 경쟁으로 인해서 매출의 부진, 또 매출이 부진하면 이 점포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매출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기에 그동안의 조정을 좀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바로 이제 소비가 살아나면서 특히 이제 편의점에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실적이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시점에 와 있기에 편의점주들을 봐야 된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종목들은 아니에요.
왜? 자, GS 리테일 37,000원. 너무 비싸죠? 이마트 177,500원. 너무 비싸요. BGF 리테일 173,000원. 너무 비싸죠? 유성 TNS는 제가 지웠다 그랬으니까 빼고 할게요. 자, 롯데지주 32,950원. 자, 탄력성을 나타내기엔 지금 호가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격대 4,000원에서 6,000원 사이 제가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어려워요. 자, 이 5종목 네. 중에 마지막 힌트를 한번 드릴까요? 자, 네. 이마트 빼고, 그죠? 롯데 쇼핑도 뺍니다. 자, 롯데 쇼핑 홈쇼핑이니까 빼요. 이마트 빼고, 신세계도 뺍니다. 아, 그럼 또 결국엔 BGF와 GS가 네. 남아있는데, CU냐 GS냐잖아요. 자, CU냐, 뭐 GS냐 이건데, 저는 이 GS를 좀 제외할게요. 자, 왜 그러냐? 네. BGF 이 그룹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BGF 그룹주들은요, 네. 편의점을 영위하면서 본인들이 물건을 실어 날릴 수 있는 운송 화물 시스템까지 지금 다 갖춰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편의점을 하더라도 자기 그룹사 내에서 화물을 담당하는 기업이 있고 또 이제 그 기업이 물건을 실어 날아서 판매를 하는 편의점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에 저는 네, 이 셋 중에서 제가 하나를 잘 골라야 된다. 저 지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셋 중에서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맞춰주셔야 돼요. 전문가님. 저는 방금 이 화면을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자,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방금 네, 그거예요. 자, 눈 크게 뜨고 보신 분들은 아마 네, 정답을 아실 겁니다. 자,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뭐가 좋냐면 실적이 좋은 기업이죠. 사실 이제 지금부터 실적이 반도체 IT나 다른 2차 전지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네. 보장은 없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된 상태예요. 어디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자, 그냥 순환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쉬어갈 때 바로 이 숨어있는 실적주들이 한 번 정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에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월, 화, 수, 목 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 있는 이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가격대를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봉을 보면 주봉이 충격적이에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트인가요? 오. 네, 주봉입니다. 자, 편의점 주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올해 이 점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수년 전부터 점포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경쟁 심화된 부분이 이미 3, 4년 전부터 있었기에 이 기업의 주가의 조정은요. 3, 4년 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자, 18년도 19년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2020년도 진짜 힘드실 보유하고 계신 것 분들은 같아요. 진짜 던지고 싶겠죠. 네. 던지고 싶어도 던질 수가 없죠. 물려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또 내려가 있어? 이 생각이 아마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 못하신 분들이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들을 미리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부터 매수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 부분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기까지는 못 갑니다. 네. 저기까지는 못 가요.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점포수가 이미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을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편의점주에 대한 점포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각 점포수의 거리가 지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요. 네. 하지만 그 법으로 정해지기 이전에 이미 차려진 점포들은요, 조절을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만드는 점포들은 어느 정도의 이 거리를 유지한 채로 생기지만 기존에는 여기에 하나, 건너편에도 하나, 또 건너편에도 하나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에 한참 잘 나갔었을 때의 주가로 회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네, 근데 저 또 네.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점들이 편의점주의 다 공통적인 전망이잖아요. 그렇죠. 네. 답에 되는 거 지금 GS 리테일이나 BGF 관련 아, 종목 둘 중에 그렇죠. 하나인 것 같은데 네.
네, 다른 종목에도 그럼 해당이 되는 업황인가요? 전망? 당연히 다른 종목에도 해당이 되지만 네. 저는 이 BGF 리테일에 더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은 네. 자, BGF 로지스틱을 이용한 자체적으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BGF 로지스틱이라고 해서 네. 자체적으로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뭐 외부 업체를 쓰는 게 아니고요. 네. 자기 회사 안에서 물건을 실어다 날라주고 그 실어다 날른 물건을 또 팔아주고 이러한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그룹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10,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회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 편의점주 중에 하나인 이 기업을 살펴보자. 자,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BGF입니다. 자, BGF예요. 아, 자, BGF BGF예요. 그룹주까지 왜냐하면 나왔는데. BGF 리테일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BGF를 맞추려고 하는 게 저는 좀 웃긴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오늘 BGF 방송 너무 리테일을 재밌네요. 말하면서 뭐 네. 기업명이 다르면 제가 계속 숨기겠지만 네,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BGF 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BGF. BGF는 지금 충분히 저는 공략을 해도 괜찮지 않나.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요. 지금 당장 제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톡방에 한 번 더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톡방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저희 김우성 MC가 딱 짚어주실 거예요. 자, 핸드폰 드시고 순서대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더욱더 재밌었네요. 전문가님이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BGF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 방에서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한번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근데 이 종목들 BGF 그룹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BGF일까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BGF 리테일은요, 그러니까 주식은 참 단순해야 돼요. 네. 네, 단순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 사람 전문가가 맞아? 전문가가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고 혹시 하실 수 단지 주가가 있는데 저렴해서 막 이런 이유? 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포트에 종목들이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럼 한시라도 시급한 건 지금 당장 1% 2% 올라가는 종목보다도 단기간에 그래도 10% 15% 이상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 BGF 리테일은 17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BGF는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6천 원짜리. 자, 상대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BGF 리테일이 2% 3% 움직인다면 BGF는요, 오히려 두 자릿수 이상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안정적인 것은 BGF 리테일이나 탄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저는 BGF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두 종목 중에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BGF가 더 낫다라는 말 드리면서 추가적인 전략은 노란톡 메신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확인해 주실 건가요? 자, 오늘 노란톡방에 저녁에 계신 분들 바로 궁금해요. 드릴게요. 오늘 저녁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전략은 노란톡 방에서만 얻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일단 네. 이번 주 굉장히 또 변동성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하루 행복했다면 하루 절망을 느꼈었던 그러한 날인데요. 그래도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기에 더 좋은 내일 마무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주에는 더 좋은 계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원하신다면 노란톡 메신저에서 저를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꼭 출연하실 때마다 네. 장이 상승장인 날이 많아요. 그렇죠. 전문가님 혹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된다는 네. 겁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내일도 우리 시장 오늘처럼 기분 좋게 반등해주기를 기대해보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